안녕하세요. 더 안전한 소방의 안방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두더지 잡기 게임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결과물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 설명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두더지 잡기 게임 앱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물입니다. 기본 준비물은 평소와 같습니다. 이제 두더지 이미지와 사운드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운드 파일은 두더지를 잡았을 때 나는 소리가 될 겁니다. 이제 이미지와 사운드는 여기 사이트에서 무료로 저작권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더지 이미지 대신 이 모닥불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제가 소방과다 보니까 이제 불을 끄는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이너 모드입니다. 이제 이 캠퍼스 1에서 이 모닥불 이미지가 랜덤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하기 버튼이고요. 여기는 이제 남은 시간, 여기는 이제 점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시계와 시계2, 소리1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블록 모드의 완성본입니다. 이제 두 개의 함수 블록을 만들고요. 여기는 이제 터치했을 때 블록, 그리고 타이머를 작동했을 때 블록, 그리고 이제 다시 하기 클릭 버튼 블록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하겠습니다.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서 캔버스를 드래그합니다. 캔버스 1의 속성에서 높이 250픽셀,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춰주기로 변경합니다. 이제 캠퍼스 1의 모닥불이 랜덤으로 생성될 것입니다. 이제 미디어에 파일 올리기를 클릭하여 미리 준비한 모닥불의 이미지와 클릭 사운드 파일을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캠퍼스 1 안에 위치시켜줍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모닥불로 변경해주시고 높이 50픽셀, 너비 50픽셀로 변경해줍니다. 여기 사진에는 미리 올려놓은 모닥불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하기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드래그합니다. 속성에서 버튼의 텍스트를 다시 하기로 변경하고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은 남은 시간과 점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스프링 배치를 2개 드래그합니다. 이제 각각의 속성을 높이 40픽셀,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춰줍니다. 높이 40픽셀,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리고 첫 번째 스프링 배치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2개 드래그하고 앞쪽에 레이블 속성에서 텍스트를 남은 시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뒤쪽 레이블의 이름은 남은 시간으로 변경하고 속성에서 텍스트 칸을 공백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블록 모드에서 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남은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수평 배치에도 레이블을 2개 넣어줍니다. 앞쪽 레이블의 속성에서 텍스트를 점수로 변경해 주시고 뒤쪽 레이블의 이름을 점수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의 속성 텍스트 칸을 똑같이 공백으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은 센서에서 시계 2개를 드래그 해주고 미디어에서 소리를 드래그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디자이너 모드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블록 모드입니다. 함수 2개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이름은 두더지 이동, 두 번째 함수의 이름은 초기값 함수입니다. 먼저 두더지 이동을 마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모닥불에서 x값을 가져옵니다. 수학에서 곱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앞에는 임의의 분수를 넣어주시고 뒤에는 마이너스 블록을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블록 앞에는 캠퍼스1의 너비가 들어갑니다. 뒤에는 모닥불에 너비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모닥불의 y값입니다. x값에 파란색 블록을 전체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너비를 높이로 변경해주면 두더지 이동 함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기값 함수입니다. 남은 시간에서 텍스트 값을 가져옵니다. 값은 수학에서 값을 넣을 수 있는 블록을 넣어주시고 20을 입력해줍니다. 이때 이 20은 게임의 남은 시간, 제한 시간입니다. 다음은 점수에서 텍스트 값을 가져옵니다. 점수의 초기 값은 0이므로 그대로 0을 입력해줍니다. 다음은 스크린1이 초기화 되었을 때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린1이 초기화되면 함수 2개가 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터치했을 때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닥불을 터치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소리1에서 진동하기 블록을 가져와 값은 20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리1을 재생하는 블록을 넣어줍니다. 점수에서 텍스트 값을 넣어주시고 값은
수학에서 1점씩 더하는 블록을 만들겠습니다. 점수에서 텍스트를 앞에 넣으시고 뒤에는 1을 입력해줍니다. 다음은 캔버스 1을 터치했을 때 블록입니다. 제어에서 만약이라면 실행 블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터치된 스프라이트 블록을 넣어줍니다. 모닥불에서 보이기 여부 값을 넣어줍니다. 이때 모닥불은 보여주면 안되므로 논리에서 거짓 값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이제 시계원에 대한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계원이 타이머가 작동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모닥불에서 보이기 여부 값 블록을 가져옵니다. 값은 참값입니다. 함수에서 두더지 이동 함수를 호출합니다. 시계원에서 타이머 간격 값 블록을 가져옵니다. 값은 수학에서 임의의 정수 블록을 가져옵니다. 값은 300, 끝값은 1000을 입력해줍니다. 이때 시계원은 임의의 정수 300에서 1000이라는 값 사이에서 랜덤으로 설정되어 모닥불을 랜덤한 시간에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시계2입니다. 시계2 타이머가 작동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제어에서 만약이라면 실행, 아니라면 블록을 가져옵니다. 논리에서 등호 블록을 가져옵니다. 좌변에는 남은 시간에서 텍스트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때 남은 시간이 0이었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시계원에서 타이머 활성화 여부 값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때는 값이 0이므로 거짓 값을 넣어줍니다. 시계2도 마찬가지로 타이머 활성화 여부 값을 거짓 값을 입력해줍니다. 근데 0이 아니라면 남은 시간에서 텍스트 값 블록을 가져와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서 값은 빼기 블록을 가져와 왼쪽에는 남은 시간 텍스트 블록을 넣어주시고 (1을) 빼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카운트다운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1에서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초기값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시계1에서 타이머 활성화 여부 값을 가져옵니다. 시계2도 가져옵니다. 다시 하기이므로 타이머 활성화 여부 값은
둘 다 참값입니다. 이로써 블록 모드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드신 앱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더지 잡기 게임 앱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안전한 소방의 안방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두더지 잡기 게임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결과물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 설명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두더지 잡기 게임 앱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물입니다. 기본 준비물은 평소와 같습니다. 이제 두더지 이미지와 사운드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운드 파일은 두더지를 잡았을 때 나는 소리가 들 겁니다. 이제 이미지와 사운드는 여기 사이트에서 무료로 저작권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더지 이미지 대신 이 모닥불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제가 소방과다 보니까 이제 불을 끄는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이너 모드입니다. 이제 이 캠퍼스 1에서 이 모닥불 이미지가 랜덤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하기 버튼이고요. 여기는 이제 남은 시간, 여기는 이제 점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시계와 시계2, 소리 1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블록 모드의 완성본입니다. 이제 두 개의 함수 블록을 만들고요. 여기는 이제 터치했을 때 블록, 그리고 타이머를 작동했을 때 블록, 그리고 이제 다시 하기 클릭 버튼 블록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하겠습니다.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서 캔버스를 드래그합니다. 캔버스 1의 속성에서 높이 250픽셀,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춰주기로 변경합니다. 이제 캠퍼스 1의 모닥불이 랜덤으로 생성될 것입니다. 이제 미디어에 파일 올리기를 클릭하여 미리 준비한 모닥불의 이미지와 클릭 사운드 파일을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캠퍼스 1 안에 위치시켜줍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모닥불로 변경해주시고 높이 50픽셀, 너비 50픽셀로 변경해줍니다. 여기 사진에는 미리 올려놓은 모닥불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하기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드래그합니다. 속성에서 버튼의 텍스트를 다시 하기로 변경하고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은 남은 시간과 점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스프링 배치를 2개 드래그합니다.
이제 각각의 속성을 높이 40픽셀,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춰줍니다. 높이 40픽셀,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리고 첫 번째 수평 배치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2개 드래그하고 앞쪽에 레이블 속성에서 텍스트를 남은 시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뒤쪽 레이블의 이름은 남은 시간으로 변경하고 속성에서 텍스트 칸을 공백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블록 모드에서 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남은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수평 배치에도 레이블을 2개 넣어줍니다. 앞쪽 레이블의 속성에서 텍스트를 점수로 변경해 주시고 뒤쪽 레이블의 이름을 점수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의 속성 텍스트 칸을 똑같이 공백으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은 센서에서 시계 2개를 드래그 해주고 미디어에서 소리를 드래그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디자이너 모드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블록 모드입니다. 함수 2개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이름은 두더지 이동, 두 번째 함수의 이름은 초기값 함수입니다. 먼저 두더지 이동을 마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모닥불에서 x값을 가져옵니다. 수학에서 곱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앞에는 임의의 분수를 넣어주시고 뒤에는 마이너스 블록을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블록 앞에는 캠퍼스1의 너비가 들어갑니다. 뒤에는 모닥불에 너비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모닥불의 y값입니다. x값에 파란색 블록을 전체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너비를 높이로 변경해주면 두더지 이동 함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기값 함수입니다. 남은 시간에서 텍스트 값을 가져옵니다. 값은 수학에서 값을 넣을 수 있는 블록을 넣어주시고 20을 입력해줍니다. 이때 이 20은 게임의 남은 시간, 제한 시간입니다. 다음은 점수에서 텍스트 값을 가져옵니다. 점수의 초기 값은 0이므로 그대로 0을 입력해줍니다. 다음은 스크린1이 초기화 되었을 때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린1이 초기화되면 함수 2개가 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터치했을 때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닥불을 터치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소리1에서 진동하기 블록을 가져와 값은 20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리1을 재생하는 블록을 넣어줍니다. 점수에서 텍스트 값을 넣어주시고 값은 수학에서 1점씩 더하는 블록을 만들겠습니다. 점수에서 텍스트를 앞에 넣으시고 뒤에는 1을 입력해줍니다. 다음은 캔버스1을 터치했을 때 블록입니다. 제어에서 만약이라면 실행 블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터치된 스프라이트 블록을 넣어줍니다. 모닥불에서 보이기 여부 값을 넣어줍니다. 이때 모닥불은 보여주면 안되므로 논리에서 거짓 값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이제 시계1에 대한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계1이 타이머가 작동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모닥불에서 보이기 여부 값 블록을 가져옵니다. 값은 참값입니다. 함수에서 두더지 이동 함수를 호출합니다. 시계1에서 타이머 간격 값 블록을 가져옵니다. 값은 수학에서 임의의 정수 블록을 가져옵니다. 값은 300, 끝값은 1000을 입력해줍니다. 이때 시계1은 임의의 정수 300에서 1000이라는 값 사이에서 랜덤으로 설정되어 모닥불을 랜덤한 시간에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시계2입니다. 시계2 타이머가 작동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제어에서 만약이라면 실행, 아니라면 블록을 가져옵니다. 논리에서 등호 블록을 가져옵니다. 좌변에는 남은 시간에서 텍스트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때 남은 시간이 0이었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시계1에서 타이머 활성화 여부 값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때는 값이 0이므로 거짓 값을 넣어줍니다. 시계2도 마찬가지로 타이머 활성화 여부 값을 거짓 값을 입력해줍니다. 근데 0이 아니라면 남은 시간에서 텍스트 값 블록을 가져와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서 값은 빼기 블록을 가져와 왼쪽에는 남은 시간 텍스트 블록을 넣어주시고 (1을) 빼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카운트다운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1에서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초기값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시계1에서 타이머 활성화 여부 값을 가져옵니다. 시계2도 가져옵니다. 다시 하기이므로 타이머 활성화 여부 값은 둘 다 참값입니다. 이로써 블록 모드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드신 앱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더지 잡기 게임 앱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